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문제집 수업 첫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22페이지. 22페이지에 이제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요약집하고 같이 계속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요약집을 잘 껴놓고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총론인데, 총론 앞부분에서는 문제 풀면서 그냥 대부분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라서요. 제가 바로 문제집 들어가서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페이지하고 거의 순서대로 갈 거예요, 아마 내용이. 자, 1번. 우리 부동산학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죠.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1, 2번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 지문이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능률을 하는 원리, 이론 부분과 그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다. 종합 응용과학,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혹은 2번처럼 토지와 정착물, 토지 및 정착물한 부동산, 이 부동산에 관해서 직업적, 물적, 금융적, 역시 복합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학문이다. 1, 2번은 뭐 괜찮은 설명들이죠. 3번이 이제 답인데 3번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세트가 3가지가 있거든요. 3, 4, 5번을 쫙 연결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3번은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죠.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같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3번은 순수 X 대신에 응용 동그라미.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 3번 지문만 몇 차례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 지문입니다. 3번은. 그리고 4번에서도 그 성격을 규정할 때 자연과학 그러면 X죠. 자연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5번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과학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요약집 1페이지 맨 밑에 써놓은 말이거든요. 이게 요약집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순수 X 응용 동그라미, 자연 X 사회 동그라미, 그리고 추상 X 경험 동그라미, 이 세 세트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1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2번에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요약집 2페이지 부분이죠. 우리 학문의 연구법, 접근 방법, 그리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내용들이죠. 1번. 단기간에 우리 부동산학 연구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방법, 종합식 접근법입니다. 종합식 접근법 시험에 만약에 뭐냐고 나오면 법경기, 법적, 경제적, 기술적 접근하는 방식이죠. 또 연구법 중에 이런 게 있죠. 2번에. 키워드는 인간의 행동,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이제 행태과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울러 4번에 최근의 흐름을 얘기를 할 때 4번에서 의사결정 과정 최근에 연구 많이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적 접근법이라고 하죠. 최근의 흐름을 물어본다면 역시 4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5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약집 2페이지의 맨 밑에 요약집 2페이지의 맨 밑에 점박이 2개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민간이 추구하는 거랑 공공이 추구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민간은 이윤의 극대화, 그러니까 효율성 얘기를 해야 되고요. 공공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이 둘의 조화를 다룬다가 정답이거든요. 2번에 5번이 정답인데 보시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건 민간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민간 부분으로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이 중시되고 만약에 공공을 그대로 살린다면 효율과 형평의 조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별표 치시죠. 얘는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3번 문제가 요약집 3페이지 표거든요. 3페이지 표라고 써놓으시고 잠깐 들어가 볼게요. 책에. 요약집 좀 보세요. 이제. 그 5번에 두 번째 표예요.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 잘 체크되어 있으실 겁니다.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업과 임대업 분류하는 표가 나오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고 관련 서비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3단 분류부터 정확히 하셔야 돼요. 3단 분류.
우리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요거를 이제 임공서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임대, 공급, 관련 서비스. 임대 및 공급업에서 4단 분류 넘어갈 때 임대업은 그대로 가고 공급업 앞에 개발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눠지고요. 서비스 하면 다시 3분화가 되죠. 서비스업 하면 세 가지. 관, 중, 평. 관리, 중개, 평가. 그래서 서비스업은 관중평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4단에서 5단을 넘어갈 때 보면은 여긴 용도가 들어가거든요. 가령 임대업 하면은 주비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및 공급업도 주비기. 관리업은 5단 분류 넘어갈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나오고, 그래 중개 평가 나누면 자문 및 중개. 그리고 또 하나 감정평가업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자문 및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표를 지금 보시면서 3번 문제를 보면 대단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3번에 1번. 부동산 업 그러면 세 가지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임, 공, 서. 임대 및 공급과 관련 서비스업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2번에 관련 서비스 이랬죠? 그럼 여기에 관중평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 중개, 평가 이렇게. 투자나 금융업이 산업 분류할 때는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투자금융은 당연히 부동산업이 아니죠. 부동산 활동의 한 분야일 뿐이고. 그래서 2번이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정답이죠. 3번의 분류는 관리업, 관리업을 5단 분류한 겁니다. 이게 주, 비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중개 및 평가업도 4단에 있는데 요거 5단 분류하면 자문 및 중개랑 감정평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5번에 임대 및 공급업은 3단 분류에 있어요. 임대 및 공급업 4단 분류하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표는.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잘 외워 놓으시고 다시 까먹고 문제 풀 때 또 외우고 이렇게. 네, 배제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3번 표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에 부동산 활동 얘기입니다. 요약집 3페이지 아래쪽 6번 얘기입니다. 얘는. 자,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활동에는 이론 그리고 실무 두 가지 분야가 있죠. 이론은 과학성 그리고 실무는 기술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은 항상 양면성. 네, 이게 중요해요.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고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3번 질문. 내구성이라는 것도 일종의 키워드죠. 영속성적 관점. 부동산 활동은 내구성으로 인해서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진다. 맞죠? 네. 4번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이 전문성에 관한 활동 분류할 때 몇 차 수준이 가장 전문적이요? 3차죠, 3차.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잡히죠, 얘는. 아울러 5번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제 높은 정보 비용이 요구된다. 우리 5번 문제 요약집 4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세요. 책에서 두 가지만 딱 보고 올게요. 요약집 보시면 윤리성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윤리성 설명드릴 때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구별하자고 했었죠. 고용윤리는 누구와의 윤리요? 내부 조직원, 사장과 종업원. 내부 조직원 나오면 고용윤리고 동업자와 윤리 그러면 조직윤리. 이 부분 하나랑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양면성이 있다. 5번에 1번 별표인데 5번에 1번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이긴 하지만 뭐가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대물과 대인을 정확히 겸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 1번 바로 잡아주고 2번에 그 키워드죠. 내부 조직원. 조직원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조직윤리가 아닙니다. 내부 조직원은 고용윤리다. 3번의 키워드는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인데 임장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죠. 아울러 얘는 임장은 대물이에요. 임장은 대인은 아닙니다. 물건을 보러 나가는 거니까 대물. 4번은 법경기, 복합 개념. 그리고 5번에 부동산 활동, 스페이스 활동 몇 차원으로요? 3차원으로 합니다. 공중, 지표, 지하를 망라하고 있죠. 자, 6번. 6번 문제는 요약집 4페이지 7번 문제죠. 우리 활동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6번에 1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을 보통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능률, 안전, 경제, 공정. 세게 외우지 않고 이해합니다. 능률, 안전, 경제, 공정. 자, 6번에 2번.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능률성의 원칙은 우리 요약집 잠깐 컨닝하면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소유 활동의 능률화와 거래 활동의 능률화다.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6번에 2번. 소유 활동을 잘 하려면 본인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의 능률화는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다. 자, 3번에 거래 활동을 능률화하려면 정확히 거래 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우리 부동산 활동은 투입은 최소로 효과는 최대로 볼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그래요.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얘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인 거죠. 그렇죠? 자, 6번 문제까지는 뭐 약간 에피타이저 성격의 문제고 7번부터 메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7번에 5페이지 표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요약집 5페이지 표에 있는 거 암기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요약집 5페이지. 자, 위에 표 속성으로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정의, 복합 개념은 3가지 차원, 법경기, 기술 그러면 다른 말로 유형, 다른 말로 물리. 자, 3개부터 시작하세요. 기술, 유형, 물리. 기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외관대로 부동산을 정의하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공자, 위, 환. 4개 있죠?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무형입니다.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경제 활동 개념으로서 5가지.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험에. 법적 개념. 법적 개념은 일단 2가지. 협의와 광의. 협의하면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2가지. 토지와 정착물. 광의 부동산은 2가지 있습니다.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또는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주관식으로 외워야 돼요. 얘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느낌 가지고 우리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이요. 1번에 복합 개념을 2가지로 나누자.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자는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은. 유형 그럼 뭐죠? 틀렸죠 벌써?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적 측면으로 체계한 것이다. 2번에는 딱딱 보이네요. 2개가. 기술적 개념이라 하면 물리적 측면을 의미하고 이것은 유형적 관점이다. 맞죠? 네, 정답은 일단 2번에서 나왔고요. 3번하고 5번 2개 별표 치세요. 3번, 5번. 우리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3번에 이렇게 종류를 쭉 나열을 하는데 이 종류 안에는 버라이어티하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자산 그러면 경제, 자본, 경제, 환경, 기술, 물리적 개념, 소비재, 경제고 소유권, 권리는 법률이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바꾸셔야 맞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4번에 협의와 광의로 나누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에 대한 구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이 아니라 법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로 구분된다. 알로 5번도 똑같아요. 3번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5번이. 공간은 기술적, 자연은 기술적, 위치 기술적이고 자산 자본은 뭐 아시겠죠? 이 종류 나열됐을 때 법경기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7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8번에 물리적 개념 찍어서 들어갈 건데 물리적 개념 요약집 5페이지 아래쪽 내용하고 같이 갑니다. 자, 8번에 1번 이것도 기출지문이네요. 보니까 지세 동그라미, 지반 동그라미. 지세나 지반을 보는 거는 토지의 모양을 보는 거죠. 얘는 일단 물리적 개념 맞나요? 지세 지반이면 물리적 개념 맞죠? 유형이다 무형이다? 유형이죠. 1번 X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고. 자, 자연 2번에 자연 동그라미. 이 자연이 기술적 개념인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을 보는 건 자연을 환경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보다는 어떤 관점? 보전.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땅을 지키자는 관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2번에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혹은 3번에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시된다. 이런 컨셉으로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고, 자, 4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볼 때 이 입체 공간은 복합 개념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간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법, 경, 기,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 공간의 구성도는 3차원인데 어떤 공간 처음에? 수평, 공중, 그리고 지중이 있다. 수평이면 어디요? 땅바닥, 지표 공간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중은 지하 공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수평, 공중, 지하에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 9번에 1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6페이지에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책에. 요약집 6페이지 위에 5번 동그라미거든요. 부동산 가치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가치, value, 땅값. 토지 가치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값이 얼마인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토지의 가치는 이 땅의 땅바닥뿐만 아니라 하늘 공간과 땅속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의 총합을 부동산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가치를 이 공간에서 창출되는 이익, 이 공간의 이익의 합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을 설명할 때 공간이라는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땅값이 1억이라고 했을 때는 이 1억 안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윗공간, 아래 공간 가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이게 공간의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간이라는 단어는 법경계 중에 뭐예요? 얘가 기술적 개념이고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경제적 개념 아닙니까? 그럼 얘는 땅값을 복합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간 가치라는 게 공감각적인 단어죠.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그래서 그 지문이에요. 지금 지문이 9번에 1번. 부동산의 가치를 공간의 이익의 현재 가치로 봤다. 이것은 부동산을 공간이라는 기술적 개념과 이 기대 이익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합산해서 설명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기출 지문이니까 잘 이해하세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해야죠, 문장을. 9번에 2번에 빵빵빵 세 가지 제도 밑줄 칩니다. 구분지상권, 그리고 개발권 이전제,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세 가지 제도. 이게 다 공간 제도거든요. 공간과 관련된. 구분지상권이 뭡니까? 하면은 3번 동그라미에 있네요. 3번 동그라미가 구분지상권의 법적 정의. 지하 또는 어디? 지상의 공간에 말 그대로 지상권 때리는 거죠. 공중과 지하 공간의 입체 공간에 설정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으로 돌아가 보면 이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모두 가능합니다. 자, 개발권 이전제는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는요, 용적률로 토지규제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활용하는 공중권 활용 제도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는 용적률이니까 역시 공중공간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할하는 공간은 지중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발권 양도제나 용적률 인센티브 당연히 공중공간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출 지문이에요. 2번도. X입니다. X. 정답이 되죠. 아울러 3번에 그 구분지상권 정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인 입체 공간에 때리는 지상권이다. 이 부분도 잘 봐주시고요. 4번, 5번이 이제 위치 스토리죠. 토지 위치 두 가지, 무슨 위치와 무슨 위치? 절대적 위치 있고 상대적 위치 있다. 우리 요약집 6페이지 아래쪽 표 내용인데,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절대적 위치라는 게 주소, 집원 이런 거고, 상대적 위치는 주변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다. 땅값을 결정하는 건 상대적 위치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그 9번에 5번 지문에 토지 가치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어디에 의해서요?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여기 얘기 조금 더 하자면 10번 문제입니다. 10번에 1번이 답인데, 이 부동산의 위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특성은 역시 부동성. 1번이 맞아요. 1번이 정답이고요. 위치가 강조되는 건 부동성 때문인데, 문제는 위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2번에 다시 한번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을 때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뭐라고요? 절대적 위치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을 때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주소죠. 100-7번지. 그럼 얘를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둘러싼 주변이 여기가 A급이냐 B급이냐, 이게 A급 상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권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변의 위치는 가변적이다.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가 훨씬 땅값에는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0번에 2번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요. 서로 밖에 있는 거. 3번, 4번, 5번은 자, 해설 읽어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부동산의 경제 개념 나오는데, 자, 우리 요약집 7페이지 아래쪽 3번. 자, 틀린 것은입니다. 1번. 경제적 개념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이거 말고 3개 더 있어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적 개념 같이 가죠. 그렇죠? 그때 2번에 우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까? 현금이 아니라 실물이죠. 그럼 이 부동산을 자산으로서 보유하면 인플레이션계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렇죠?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아울러 3번에 토지는 생산재이자 소비재이다. 생산을 위한 요소이자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4번이 정답인데, 자산으로서의 토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데 두 개 같아요? 두 개 다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책에서 한번 찾아드릴게요. 우리 요약집에 감정평가 쪽에서 이걸 배우셨거든요. 페이지 192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192 맨 밑에 가치라고 하는 건 장래 이익의 현가죠. 가치는 다원적입니다. 그때 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사용가치는 본인이 소유해서 이용하는 가치. 그리고 교환가치는 무슨 가치예요? 매매가치예요. 매매가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가치인데, 우리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렇게 별표를 많이 해놓으시고.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렇게. 자,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 네, 시장가치 보려고 이 페이지 핀 거예요. 요약집 오른쪽 페이지에 평가는 시장가치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당사 사이의 자발적 가치.
시장 가치 잊지 말아주세요. 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까메오입니다. 까메오. 자, 27페이지에 12번, 13번 내용 쭉 들어갈 겁니다. 이제 12번부터 약간 별표예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법적 개념이 시작이 되거든요. 12번 위에다 써놓으세요. 법률적 개념. 요약집 8페이지. 얘는 책하고 같이 봐야 돼, 무조건. 그래서 법적 개념을 제가 어디까지 써놨냐면, 많이도 써놨어요. 21번까지가 다 법적 개념이에요. 근 10문제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꼼꼼하게 테마별로 따지겠습니다. 일단은 요약집 8페이지에서 타이틀 4번에 몇 개 정리 좀 할게요. 누가 뭐래도 법적 개념은 기본 틀 아주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때 법률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두 가지죠. 이렇게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인데, 법적 정의를 하자면 처음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법적으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지죠. 그렇죠? 말 그대로 협의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올 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민법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요? 민법 몇 점 몇 항이요? 99.1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민법 99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 두 가지 있죠.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뭐랑 뭐가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으로도 거의 한 문제 낼 수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의미한다. 맞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민법 99조 1항에 정의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그냥 아무렇게나 내도 돼요, 시험에. 이게 바로 요약집 8페이지의 맨 위에 회색 박스입니다. 그거 암기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완벽하게 쫙 정리를 하시되 99조 1항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99조 2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99조는 1, 2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외에는 동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서는 물권 분류가 총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이거나 정착물이거나 동산이거나, 그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면,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뭐가 들어가고,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딱히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동산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이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얘는 부동산이긴 해요. 법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법적 부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협의와 광의의 틀 가지고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12번이 어떤 그런 의미의 문제예요. 12번에 1번. 좁은 의미 체크해야죠. 좁은 의미는 민법 따라가죠. 민법에서 규정하는 뭐랑 뭐다? 퍼펙트합니다. 뷰티풀한 문장이죠. 1번이에요, 답이. 1번. 2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협의에 의제를 더하고 있나요? 그러면 넓은 의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번은 넓은. 3번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얘는 어떤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렇죠?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하고 끊어보시면 이 뒤에 있는 말을 쫙 기억을 해야 돼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이게 준부동산이죠.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이 준부동산이고, 이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뭐냐? 이런 문장이요. 예, 그럼 얘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맞죠. 자, 아울러 이 5번에 광의의 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죠? 12번 문제는 별표 칠게요. 12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13번부터 이제 뭘 시작을 할 거냐면, 요약집 8페이지 아래쪽.
토지의 법적 개념을 시작을 할 겁니다. 토지 소유권의 법적 정의 우리 요약집에 민법 211조 12조 나오죠. 요 얘기 쫙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3차원 소유권까지 한번 건너가 볼 겁니다. 13번에 1, 2번 엮으세요. 두 개. 1번 토지의 소유자는 법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사수처 211조죠. 민법. 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땅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처분할 수 있다. 2번에서 그 한계 범위가 나오나요? 소유권은 어디에만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좋아요. 여기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 토지를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소유권에 대한 민법 정의를 듣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땅바닥에만 머물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위아래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일정 높이까지 내 거, 일정 깊이까지 내 거. 맞죠? 땅바닥 쓰는 게 무슨 권? 지표권, 하늘은 공중권, 땅속은? 그럼 우리 소유권 3차원. 3차원 소유권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 3차원 소유권 범위 안에서 이 땅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 기본 권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땅 위에 흙이나 물이나 자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토지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소유하면 흙이나 자갈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되겠죠. 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물에 대한 소유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즉 얘는 독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유권을 주긴 해요. 그럼 토지의 구성 부분엔 소유권이 미치고, 자,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샀는데 여기에 잡초 같은 나무가 있어요. 풀 있고. 한 8년 됐어요. 근데 누가 키운 건 아니야. 경작 노력이 없는 수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저 땅의 소유권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토지로부터 이 나무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이 나무 자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다고 보죠. 이 나무는. 그럼 얘는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땅을 샀는데 건물이 20층짜리가 있으면 건물 내 거? 내 거 하자. 건물. 내 거요? 아니요. 못하지. 건물은 토지랑은 별건 소유권 인정되나요? 그럼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다 없다? 그럼 있으면 얘를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소유권이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구성 부분과 플러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종속정착물에만 미친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으면 소유권이 미치지? 예, 요게 결론이거든요. 이 문장이 우리 지금 13번에 3번 문장인 것 같아요. 3번.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그 말? 그 잘못된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토지의 소유권은 1. 어디에? 토지의? 구성 부분. 요건 맞아요. 그리고 2.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무착물에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요 문장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장이죠. 참고로 요약집 10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표 밑에 또 사람 무한하게 체크가 잘 돼 있다고. 요게 표 밑에, 그쵸? 자, 그 문장 다시 연습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게 구성 부분과 독립성이 어디요? 없는 부분에만 미친다. 없는 부분에만 미친다. 13번으로 돌아오시면 4번. 토지 지표 나오네요.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경작하거나 건축하는 권리를 당연히 지표권이라고 하겠죠. 5번에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 고도까지 활용하는 걸 공중권. 다 넘어가 봅니다. 14번. 이 14번 스토리는요, 우리 책으로 따지자면 9페이지.
있는 지하권 스토리입니다. 지하권 이슈는 뭐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질문을 할게요. 지하수 소유권 인정됩니까? 자, 지표수 되죠? 예, 물 되고요. 지하수도 돼요, 당연히. 그럼 여기 광물 묻혀 있으면. 자,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그러면 광물은 X인데, 물은 되고 뭐는 안 된다? 광은 안 된다. 이게 기본 암기입니다. 자, 소유권이 미치는 건 무한대로 미친다? 아니면 일정 깊이까지만 미친다? 그러면 소유권이 가는 한계 범위가 있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계 심도라고 하는데, 한계 심도가 시험에 나오면 이슈가 이내 공간이니 초과 공간이니 이겁니다. 어디까지만 내 거야? 요거 내 거니까 누군가가 여기 들어오면 타인이든 국가든 그리고 나발이든, 그쵸? 그럼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요? 보상 필수. 근데 한계 심도 초과는 보상 필수가?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이슈가. 우리 문제 보시면 14번에 1번이 뭡니까, 지금? 지하수. 지하수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란 말이죠. 지하수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에 포함된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럼 2번에 밑줄, 미채굴 광물. 광이죠, 광. 권리를 갖지? 미채굴 광물을 한자로 조광이라고 합니다. 조광. 그래서 조광권 그러면 X예요.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그 특징의 2번 동그라미 나온다고요. 3번. 14번에서 한번 공익사업이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익사업이든 나발이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익사업이라도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줘야 되죠. 특히나 한계심도 이내 공간이면 보상이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자, 5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걸 설정할 수? 구분지상권은 어디다 설정한다고요? 공간에다가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 공간에서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15번 들어가서 OX 해볼게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기역. 최근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 소유권의 범위 끊어보세요.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민법 21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개인의 소유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몇 미터예요? 몰라요, 인마. 그렇죠?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법 소유권 되게 모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어. 여기 있고요. 근데 이 B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어. 그러면 둘 다 자기 용적률이 있잖아요. 사적 공증권, 그렇죠? 근데 둘 다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이놈 건물 때문에 내가 햇빛이 뭐 오다 말아. 일조 침해 아닙니까? 그럼 요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힘으로 할 수는 있죠. 가서 건물을 부셔버리면 됩니다, 손으로. 근데 법적으로 하려면 민법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이 조문 자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법원의 뭐에 따른다? 판단, 판례. 그래서 민법 문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렇죠? 소유권의 범위는 뭐에 따른다? 그거요.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기억번도. 최근 건물이 초고층화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뭐에 따른다고요? 맞죠? 네, 맞는 얘기라고 이게. 동그라미. 니은번. 한계심도 어딥니까? 이내면 내 거 아닙니까? 네,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디귿번. 공중권은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공중공간에 지역권 설정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명백히 합니다. 지역권이 통행을 목적으로 하죠.
고가도로 같은 거 만들 때 공중지역권 설정해요. 그리고 공중임대차도 해요. 공중임대차에서 뭐 할까요? 여기다 광고판도 세우고요. 요 공중공간 활용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간도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디귿번 X. 리을번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러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없다?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건 말입니다. 원래 권리의 묶음이에요. 내가 우리 집을 100% 소유하고 있어요. 대출 없이. 완전 내 거죠, 완전체로. 근데 이 하나의 권리에서 경제적 가치를 뜯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을 저당을 잡히면 저당권이라는 게 파생이 되죠, 여기서. 또 이 집을 전세를 내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은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될 수? 이걸 뭐라고 하죠? 권리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기법. 그쵸? 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책에 요약적 9페이지 마지막에 얘를 무슨 기법? 파인애플 잘라먹는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델몬트 기억하시고요. 네.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그거예요. 파인애플 먹다가 이거 발견했다고 그랬죠. 파인애플 기법. 미음번. 항공기의 통행, 전파의 발작, 소유권 가요 볼까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항공기를 멈출 수는 없죠? 전파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고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미음번의 이 두 가지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부릅니다. 비읍번, 물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는 민법적으로 이렇게 두 개예요. 선용주의랑 유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용은 그 한자에서도 보이지만 선착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용주의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슨 주의? 유역주의. 유역주의는 무슨 주의냐면 골고루 나눠야 한다. 그렇죠?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7개, 8개 사다 놓으면 제가 그대로 다 먹었거든요. 옛날에 좀 투게더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요새도 있지만 뭐 엑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응? 뭐 비비빅 이런 거요. 투게더 한 통 사다 놓으면 안전 잘해서 제가 다 홀라당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누나가 들어오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 유혈 사태 뭐. 애 둘이 있으면 위에가 다 처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용주의라고 합니다. 선착순이야, 선착순. 먼저 인증 쓰면 다 먹는 거야, 혼자. 근데 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은 골고루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유역주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 자, 15번에 2번이었습니다, 정답. 16번부터 약간 피곤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이 요약집 10페이지 얘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